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 했지? 뭐뭐 있지? 고체. 가능하면 수업 시간에 딱 한 번 수업 듣는 게 그날 다 외워지면 제일 좋고, 그런 학생들도 있긴 하더라고. 정말 그날 수업 들은 게 그날 다 외워져 있는. 안 되면 약간씩 복습을 좀 해줘야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꼭 이렇게 이제 크게 결정 구조를 나누자고 하면 네 가지로 나눈다고 했지. 금속 결정하고, 두 번째 이온 결정, 세 번째 뭐뭐 있지? 네 가지 나와야 된다. 네 가지. 공유 결정, 다른 말로 자 원자 결정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분자 결정. 이렇게까지 해서 네 가지 고체의 결정 구조를 얘기해. 결정성 고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성 고체. 규칙적으로 쌓여서 어떤 고체가 만들어졌을 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얘는 어떤 힘에 의해서 결합되어 지내는 거야. 그래서 얘는 금속 결합이라고 우리가 배운 거고,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건 금속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점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형태의 딱딱한 구조물이 생긴다는 거지. 금속 결합이라고 하자고. 그럼 이온 결합, 이온 결정은 당연히 이온 결합일 거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만나서 일정 거리만큼 만나서 가까워져 있으면 더 낮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온 결합 형성할 거야. 근데 얘를 좀 구별하라고 했지? 공유 결합. 밑에 거도 얘도 공유 결합이야. 어떤 차이가 있었니? 조용한데? 정우야, 어떤 차이가 있었지? 얘 공유 결합과 얘 공유 결합의 차이. 분자 결정하고 분자 결정이지. 분자 이렇게 기억할. 분자 한 덩어리의 분자야. 그럼 분자와 분자 사이에 결합되어 있는 힘은 뭐라고 생각할 거야? 그냥 분자와 분자 사이의 힘이라고 우리가 배운 거고, 그 중에 제일 강한 걸 수소 결합이라고 배운 거야. 그러면 얘는 뭐니? 공유 결합이 어디 있어? 전체가 다 한 덩어리가 다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거. 해서 얘를 좀 기억해라. 금강석이나 흑연 같은 대표적인 애들이 전체가 다 어떤 분자 구조가 있으면 자, 총 4개의 팔을 가질 건데 금강석 전체가 다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어서 한 덩어리 전체가 다 공유성을 가지고 있는 거. 근데 밑에 건 그러면 어떤 건데? 얼음이 만들어진 그 얼음의 딱딱함은 물 분자와 물 분자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물 분자가 직접적으로 결합되어져 있지는 않다는 거지. 가까이 다가와서 수소 결합 분자 사이의 인력을 표현하는 거지 직접 결합되는 건 아니잖아. 한 분자 안에는 공유 결합이 존재하지만 그 옆에 있는 분자와 직접 연결되어지지 않은 이런 형태를 분자라고 얘기하자고. 분자 결정. 의외로 이 결합력이 그렇게 세지 않아. 이 결합력이 그렇게 세지 않아. 왜? 100도씨 정도까지만 가열하면 떨어져 나가거든. 분자와 분자가. 드라이 아이스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놔둬도 그냥 분자끼리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이해되나? 분자라는 힘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 다른 이런 거에 직접적인 거에 비할 바는 없지만 그래도 존재한다. 이렇게 정도까지는 기억하고, 너무 상황 설명이 길다. 이 넷을 어떻게 구별할 거라고. 구별하는 거 뭐였지? 제일 먼저 전기 전도성 가지고 구별하자고. 그러면 고체일 때 전기가 흐르면 부적합한 금속. 그거 먼저 나누라고. 고체일 때 흐르지 않는다고 했지. 나머지는 아예 흐르지 않는다. 예외 있잖아. 그럼 예외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기 전에는 대부분이라고 이제 이해하고 문제를 풀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 둘을 빨리 찾자는 거지. 액체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을 가져. 그런데 얘는 고체 상태일 때는 흐르지 않다가 액체일 때 흐르는 특징을 갖는다고 얘기했어. 낱개의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자 2번 문항에서 뭘 구별할 수 있어? 고체 때 가지고 있는 전기 전도성을 확인해 봤더니 고체 때도 흐르고 액체 때도 흐르면 A는 금속이어야 돼.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용 중에 일부가 외워져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야. B는 A에서 고체일 때 흐르지 않다가 액체일 때 흐르는 것으로 보아. 얘는 무슨 결정이야? 이온 결정이야. 그러면 C는 틀림없이 공유 결정이나 분자 결정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데 여기 자료 가지고 구별할 수 없지. 공유결합성 물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금속끼리 결합돼. 거기에 우리가 계속 더 하고 있었던 게 이거였지. 금속은 뭘로? 이것까지 하고 할까? 얘네들을 녹는 점, 끓는 점, 결과적으로 결합의 세기를 가지고 구별할 건데 대부분 금속 결정도 녹는 거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녹아. 이온 결정도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녹는다. 그렇지만 분자 결정은 굉장히 쉽게 잘 떨어져 나간다고. 녹는 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얘가 가장 낮다 이렇게 구별하자고. 공유 결정이 가장 높다. 결과적으로 얘네들 4개가 다 섞여 있으면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눌 수는 없는데 얘네 둘을 만약에 골라내고 나면 얘네 둘끼리는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거기에 하나만 더. 금속 결정은 뭘로 이루어진 거라고? 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거라고. 자, 그러면 이온 결정은 어떻게 구별해야 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되어져 있는 걸 찾는 게 이온 결정을 찾는 길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마찬가지로 공유 결정 두 가지는 공유 결정, 원자 결정 두 가지 공유 결합을 원리로 이루어진 모든 결합들은 다 비금속과 비금속 원소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기억하자. 그러면 이번에 A는 B보다 자 A는 금속이니까 전성이 크다. 당연할 거야. 전성연성은 금속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니까. 자, 니은의 B에는 자유전자 왜? 이온 결정인데 자유전자가 있으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니은 잘못된 거고. 자, 디귿 C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아니지. 공유결합이니까 비금속이라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자 2번에 옳은 건 1번만 기억. 됐니? 이쪽. 자, 3번에 우선 원자 반지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몇 주기인지는 얘기해주지 않고 자,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을 적어주고 있어. 임의의 원소래. 실제로 이건 고등학교 과정에서 푸는 문제보다는 약간 좀 더 쉽게. 왜냐면 이게 원래는 함정이 파여지면 2주기와 3주기가 섞여 있으면 굉장히 이제 까다로워져. 근데 어쨌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 원자 반지름은 다시 원자 반지름이 동주기에서 감소한다는 거야. 다시 원자 반지름이 동주기에서 감소한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규칙성을 찾아보면 하나 동주기에서 이렇게 점점 원자 번호가 진행될수록 감소한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번에 있는 리튬에서부터 자 9번에 있는 플로리까지 얘기하면 계속해서 줄어들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런데 껍질 세 번째 3주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니? 전자 껍질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크기가 왕창 늘어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시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생길 거야. 그런데 여기에 같은 주기 안에서 만약에 얘가 이온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는 다시 설명하게 되느냐면 이온이 된다는 건 어떤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를 버리거나 채우거나야. 그렇지? 버리면 뭐니?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버리면 무슨 얘기야? 원자핵 안에 양성자 있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에 들어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껍질에 만약에 전자들이 몇 개를 가지고 있어. 지금 3개 가지고 있어. 버릴 거야. 그러면 양이온이겠지. 버린다는 건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겠지. 당연히 양이온이 되면 각각이 무조건 가지고 있는 저번에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가지고 있는 원자 반지름에 비해서 양이온 반지름은 감소할 거라고. 만약에 이온 반지름이 감소되어 있는 게 있으면 양이온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왜? 음이온은 반대 경향이 나타난다고 했지. 지금 여기 5개 있는데 만약에 3개가 더 들어오면 전자간 반발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원자 반지름보다 이렇게 부풀어서 커질 거라고 얘기한 거야. 음이온 반지름은 무조건 원자 반지름에 비해서 이렇게 크게 나타날 거라고 찾아달라고. 그 두 가지 사실만 가지면 이온 결합성 물질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지. 이해되나? 찾아보자. A는 원자 반지름이 123이야. 그런데 이온 반지름이 그거보다 작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된 거야?
양이온이요. 이러자고. 자, B는 양이온이요. C는 음이온이고 D가 작아졌으니까 양이온이야. E는 커졌지. 음이온이라고 보자고. 그리고 양이온과 음이온을 결합시키는 것, 이온 결합이라고 찾는 거. 이해될까? 그러면 3번의 답이 몇 번이 되니? 3번만 가능하니? B, C?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시키면 어떻게 해? 조금 더 발전시키면 A와 B는 어떤 게 원자 번호가 큰 거야? 다시 A와 B는 어떤 게 원자 번호가 크니? 다시 A와 B는 어떤 게 원자 번호가 크지? 원자 반지름이 작은 게 원자 번호가 큰 거라고. 다시 원자 반지름만 비교해서 A는 123이고 B가 136이야. 누가 원자 번호가 큰 거라고? A가 원자 번호가 큰 거라고. 이해될까? 동주기에 있다고 한다면 거기까지만 기억하자고. 사쪽 넘어가도 돼? 넘어가자. 3쪽. 3쪽. 6번이요. 자, 6번이요. 그러면 나트륨과 염소가 반응해서 이온 결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왜 이온 결정을 만드느냐? 더 안정화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안정화한다는 건 어떤 거지? 더 낮은 상태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다시 더 낮은 상태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그거는 모든 화학 법칙뿐만 아니라 물리 법칙에서도 다 적용되는 거. 이렇게 기억하죠. 더 낮은 에너지 상태를 가지려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졸린데 굳이 서서 자는 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야. 그치? 누워 자는 게 낫지. 책상에 엎드리는 것보다 어디서 자는 게 더 편해? 누워 자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침대에. 굳이 침대보다 책상이 더 편해요. 그런 건 아무리 고3이라고 책상이 더 편하진 않아. 근데 왜 맨날 책상에서 자? 고3들이. 침대에서 자면 그 시간에 못 일어날까 봐 그러는 거지. 못 일어날까 봐 그러는 거야. 자명종을 맞추고도 못 들어. 앞에서 선생님이 막 수업을 해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하잖아? 눈을 뜨고 있는데 애가 생각이 없는 것 같은 상태가 있을 때가 있어. 얘기하다가 에너지가 낮아지려고 한다고. 그 낮아지려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애들이 가지고 있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서로 그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에너지 관계가 없는 거야. 그 상태를 0이라고 보자고. 에너지 상태 총 0.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되는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얘가 왜 어느 순간 서로 간에 가까이 왜 얘는 분자 운동에 의해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니까 움직이던 것들이 어느 순간 가까워지면 이렇게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가장 에너지 낮은 상태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두 개가 가장 안정된 안정거리에서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멀리 있을 때는 결국엔 양이온과 음이온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의 관계일 거라는 거잖아. 에너지가 낮아지는 이유가 뭐야? 얘네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해서 가까워져. 그것 때문에 더 낮은 안정한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보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까이 다가와서 정기적인 상태가 없어지는 게 에너지 측면에서 훨씬 더 낮은 에너지 상태라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인지 그 에너지 상태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걔네들을 가져다가 떼어보는 거야. 다시 양이온, 음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그 입자를 어떻게 하면 돼? 에너지를 주입해서 얘가 떨어져서 완전히 서로 영향력이 없어질 때까지 에너지를 공급해 보는 거야. 그게 우리가 실험적으로 찾은 값이고 실험값이겠지. 그 해당하는 에너지만큼 결국에 내놓았다고 생각하는 결합을 형성하면서 반대로 그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에너지를 넣어야 떨어져 나가지. 그만큼 안정화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거보다 더 가까워지면 입자와 입자 두 개가 파고드는 상태가 만들어.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 이걸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 반발력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가까우면 반발력 때문에 에너지 상태가 되려 더 높아지고
멀리 있으면 인력에 의해서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 가장 안정된 평형거리라 하는데 평형거리에서 이용결합이 형성이 돼 또는 공유결합이 형성이 돼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6번에 기억 A에서는 A는 지금 어디니? 네, 평형거리 안쪽에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간의 인력보다 반발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곳이야. 그래서 기억이 옳은 설명으로 보는 거고 B에서는 나트륨과 염화 이온의 결합이 형성된다. 니은에 자 기억이 옳은 거야? A에서는 나트륨 이온과 옳은 것만을 인력 바뀌었구나. 인력이 반발력보다 크다? 아니야, 반발력이 더 크다고.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거고 니은의 결합이 형성되는 거 옳은 거고 B가 C에서는 가장 안정한 상태 아니야 B가 가장 안정한 상태라고 얘기하자고. 넘어가도 돼? 7번 해? 자, 7번 하자. 근데 원자반지름 다시 원자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여기가 수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정확하게 외워져 있어야 돼요. 등전자 이온까지. 근데 왜 수능에서 이 정도는 외우면 나올 것 같은데 왜? 왜 그럴까? 이게 전자를 하나 떼냈을 때 1차 이온화 에너지 값을 우리가 배웠는데 두 개 때는 2차 이온화 에너지 상태에서 다른 걸 또 물어봐서 그래. 더 쉽게 더 깊게 들어가서 다양한 걸 물어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는 시간이 근데 고3들은 대부분 시간 주어지면 대부분은 풀어. 근데 짧은 시간 안에 그걸 해결하려다 보니 난이도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1차 이온화 따지고 그거에 따라 2차 이온화 에너지도 따져야 되니까. 질문하는 학생에게 물어보면 질문을 줄이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정우한테 물어볼 수 없고 정우야? 너는 대답하지 말고 지안아 자 뭔가 이렇게 바라는 게 있어 보이지? 자 빨리 불러 뭘 빨리 불러 원자 네 수소 좋지 헬륨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렇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다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함. 됐니? 여기 4개. FCl, PRI. 좋다. 여기까지 나왔어. 비금속이야. 됐니? 자, 얘 반응하지 않고, 얘 반응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아. 해서 얘가 외워진 다음에 걔를 보면 정말 좀 더 다른 느낌으로 자 여기 파란색으로 적힌 게 비금속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기억하자고 얘기했냐면 여기 전부 다 금속이요. 뭔진 몰라도 여긴 다 금속 자리예요. 여기 알루미늄이 3+고 계단 형태로 내려가다 보면 모르는 원소 기호가 나오면 다 찍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금속이라고 얘기하고 처음 보는 원소 기호 같아. 그냥 찍어. 금속이야. 그래도 한 95%는 맞아. 이름을 몰라도 된다는 거지. 왜? 여기 있는 원소기호는 다 눈에 익은 것들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거기 니네 찾아봐. A는 수소 자리지. 맞니? A 수소야. DF가 무슨 원소인지 몰라도 알면 더 좋겠지. 특히 화학원, 화학투는 창의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자, 그냥 여기 내용만 배우자고 하면 여기 창의력이 필요 없이 그냥 암기력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단어냐. 수능이 그래서 문제야. 수능이 왜 그래서 문제인 줄 아니? 정해진 대로만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 EBS 연계가 돼야 되고 딱 정해진 내용 안에서만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창의력을 검사할 수 없고 대학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폭넓게 자기 생각을 펼칠 수 있게 만들지 않아.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가 그래서 어려운 거야. 선생님은 강제적으로 암기시켜야 되고 학생들은 무조건 외워서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되고 가능하면 과거나 영재고랑 자사고를 가는 걸 갈 수만 있다면 솔직히 말해 선생님은 권장해. 갈 수만 있다. 왜냐면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맨날 똑같은 걸 시험을 보는데 다른 문제로 시험을 보는데 성적이 변하지 않아. 왜? 성적이 변하려면 조금 중고등학교 때 창의력 있게 이렇게 뭔가 이게 이렇게 한두 문제거든. 뒤에 있는 한두 문제 그걸 풀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는 그건 많이 똑같은 문제를 풀었다고 풀리는 문제들은 아니어서 자 근데 여기는 그것까지 필요 없다고 했지. D하고 F는 뭐야? 자 거기에 있는 A는 수소인 걸 알았어. 자 마찬가지로 D, B는 뭐니 그러면 금속자리야. C도 금속자리야. 되니? 자리를 찾을 줄 알아야 여기 문제가 풀릴 거라고. 그런데 그 자리에 아유 친절하게 그 자리 친절하게 그 자리에 A가 H인 걸 아네. 훨씬 더 쉽게 풀릴 거라고. 이해됐나? 자, A가 H인 걸 알아. 자, 마찬가지로 O가 D인 걸 알고 F가 E인 걸 알아. 그렇다면 문제는 훨씬 더 쉬워질 거고 그게 아니어도 영역별로 금속과 비금속 영역을 화학원에선 틀림없이 나누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있어. 알아야 돼. 여기 지금 BC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BC가 나와 있는데 얘는 B는 틀림없이 뭐야? 나트륨 자리인 금속일 거고 얘는 마그네슘 원자 번호 12번에 해당하는 금속일 거야. 자, 그래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A와 E는 이온 결합을 당연히 할 수 없겠지. A는 뭐니까? 비금속이잖아. 비금속끼리 결합은 아까도 얘기했지. 공유 결합이야. 비금속끼리 결합은 공유 결합이야. 그러면 이온 결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B나 CD가 해야 돼. 많이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기억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결합하는 경우랑 이렇게 결합하는 경우에 화학식이 문제인 거야. 다시 화학식이 문제인 거야. 나트륨하고 여기 있는 F 일가 마이너스랑 결합하면 Na F 이런 게 생길 거거든. 자, 1 플러스 1 마이너스지. 전자 하나 버리고 전자 하나 얻을 거야. 그러니까 틀림없이 BE라고 하는 화학식이 생겨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나? 그러면 위에 B가 D랑 만나면 어떤 화학식이 만들어져야 돼? 나트륨 플러스고 산소는 2-니까 나트륨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전하량을 따라 이온 결합의 화학식을 결정하라. 틀림없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적혀야 돼? B랑 D가 만나면 B 둘에 D 하나인 화학식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질문. 제가 오케이면 C랑 O랑 만나면 이온결합성 물질이 만들어질 거야. C랑 D가 만나면 이온결합성 물질이 만들어질 거야. C랑 E랑 만나도 이온결합성 물질이 만들어질 거야. 화학식은 어떻게 되지? 그러면 니네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몇 플러스가 될 거냐를 먼저 해. 이쪽 줄은 전부 다 몇 플러스가 될 거야? 1 플러스가 될 거야. 자, 두 번째 줄은 2 플러스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17쪽 얘는 1 마이너스가 될 거야. 2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것만 알면 되잖아. 이해될까? 저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C와 D가 다시 얘는 몇 플러스 자리인데 2 플러스 자리에 갖다 놓은 애가 2 마이너스 자리에 있는 애랑 결합해서 이온 결합이 어떤 화학식을 가질 건지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CD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지. 찾아놓으라고. 어느 자리야? 가지고 있는 족에 따라서 몇 플러스가 될지 몇 마이너스가 될지를 무조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거에 따른 이온 결합인지 공유 결합인지 이온 결합이면 몇 대 몇의 비율로 결합하는지 다 알 수 있다고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C, 자, 2 플러스 2는 1 마이너스 자리야. 그러면
C에 E가 몇 개 결합되어 있는, 크게 결합되어 있는 이런 물질이 만들어지겠지. 이거 이해돼? 됐니? 이거 정리 잘하면 여기까지가 굉장히 좋을 거야. 자, 해서 A와 E는 이온 결합선 안 돼. 기억 틀린 거고. 자, B, E와 C, D는 녹는점이 누가 더 높아? 이건 무슨 얘기지? 어디서 들어본 얘기지? 이온 결합의 사이에 결합력이 누가 더 클 거냐? 이온 결합 간의 결합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뭘로 비교했지? 이온 결합이니까 틀림없이 이 결합력은 전기력이겠죠. 전기력은 뭐에 비례하고? 전하량의 Q1, Q2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반 비례하는 관계로 우리가 물리에서 다루지. 그렇다고 한다면 전기력은 두 가지에 관여할 거라는 거야. 이온 결합도 똑같다고. 이온 결합의 전기력은 결합력은 그러면 두 가지에 관계될 거라고. 핵간거리, 전하량. 맞아? 핵간거리. 그러면 자 이온 결합력의 크기가 자 크다가 되려면 다시 클 때자를 자꾸 썼더니 그것마저 또 다시 크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핵간거리가 얼마가 어떨수록 핵간거리가 전하량이 순서대로 하자. 보여지는 전하량이 클수록 이해돼? 이해 이렇게 되자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 크기가 왜 이렇게 많이 다르니? 1 플러스 자 1 마이너스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거랑 2 플러스 자 2 마이너스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둘의 이온 결합 세기를 비교하자 또는 전기력을 비교하자. 누가 더 크다 얘기해야 된다고? 하나 더 크다고 얘기하라.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핵간거리가 어떨수록 거리가 짧을수록 이렇게 정리하자고. 핵간거리가 짧아? 이게 무슨 얘기야? 똑같이 플러스 1, 자 여기 1 플러스 여기 1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1 플러스인데 얘가 이렇게 반지름이 큰 애여서 1 마이너스가 얘보다 핵간거리가 훨씬 더 기네. 얘가 3인데 얘는 6이야. 그러면 전기력은 결합력은 얼마나 떨어질 거라고? 2배 더 큰 거잖아. 다시 거리가 2배 더 멀면 제곱반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가지고 있는 결합력은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거리가 3배 차이 나면 전기력은 9분의 1로 줄어들어. 결합력도 9분의 1로 줄어든다고 얘기하자는 거야. 그런 예가 어떤 게 있는데 똑같이 1 플러스 NaF가 결합된 것보다 그 아래쪽 F보다 주기율표 아래 있는 CL이 훨씬 더 크기가 클 거라고. 누가 더 결합력이 강하다고 얘기할 거야? 얘가 결합력이 강해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결합력이 강해. 누가 녹는 점 끓는 점이 더 높아? 결합력이 강한 애가 녹는 점 끓는 점이 더 높아. 왜? 잘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이해될까요? 응? 그래서 거기 어떤 문제가 가능한 거야? 7번에 B와 D로 이루어진 물질하고 다시 B와 D로 이루어진 화합물 화학식이네. BE와 다시 BE와 CD 비슷한 핵간거리가 나타날 거라고. 왜냐면 껍질이 다르고 전하량만 틀리지.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비교하고 있는 BD 2 플러스 2 마이너스 아니니? 아니네. 또 대답도 아니고 1 플러스 잘못 적는데 PD 얘를 잘못 적고 있네. BE 1 마이너스. 그치? 얘랑 누굴 비교해? 자, C와 D 만이 2 플러스 2 마이너스. 그러면 결합력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결합력은 결과적으로 결합력은 결국엔 얘네들이 서로 잡고 있는 힘의 색이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그걸 우리가 고려할 때 크기를 대략 비교할 수 있다고.
훨씬 강할 거야. 그래서 B2는 C2보다 녹는 점이 높다. 7번의 니은은 1번의 니은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죠. 될까? 자, 기억도 잘못된 거고 니은도 잘못된 거고 답은 2번이겠다. 그리고 B와 D로 이루어진 화학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B와 D는 예일 수밖에 없다고 찾으라고. B는 이 자리야. 1 플러스 되겠어. 이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D는 여기가 17쪽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그러니까 화학식이 결정이 될 거라. 자, 이번은 이제 아까 배운 걸로 할 수 있지 않을까? B2는 다시 B와 E야. 이온결합이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온결합이야. 분자 상태로 존재할 수 없겠지. 간단하지만 충격에 부서질 거야. 이온결합. 왜? 이런 말이 왜 나오니? 이온결합이 왜 충격에 부서진다는 말이 쉬웠어. 왜 나와? 그 위에 있는 금속결합은 충격에 지워지지 부서지지 않고 어떻게 돼? 넓게 펼쳐지는 전성이나 아니면 관의 형태로 뽑아 나오는 연성. 금속의 특징이 연성과 전성, 충격을 가해 부서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거랑 비교해서 늘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자, 해서 충격에 의해 부서지기 쉽다. 니은 좋은 설명이 되겠지. 이온결합이라면. 자,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 모두 전기이온 떴어? 아니지? 이온결합은 어디서만? 액체나 수용액에서만. 액체나 수용액. 여기까지 할까? 8번은 건너뛰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막상 채점을 해보고 하고 나면 이런 문제를 이렇게까지 틀렸나 싶을 만큼 성적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분발하라고. 복습을 한 번 안 하면, 시험 준비를 한 번 안 하면 성적이 개판이 될 수 있다. 근데 꾸준히 안 좋으면, 그러면 잘못하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항상 조금 떨어졌으면 다시 분발해서 치고 올라오고 그 과정을 해주면 좋겠어. 자, 채점하기 전에 2권에 맞지? 채점하기 전에 하나를 좀 먼저 보고 정원이 보여주셔야 된다. 내 핸드폰을 부시는 줄 알았어. 떨어뜨렸어. 부시면 더 주나? 부시면 핸드폰을 바꿀 수 있는 건가? 저번에도 물리랑 화학이 섞여서 얘를 잘 못 나눠서 그러지 말아야지. 있었던 것 같은데? 니네 가지고 있는 책에 잠깐 여기 보고 65쪽 채점했니 우리? 페이지 65쪽. 채점 됐니 안 됐니? 안 돼 있니? 여기부터 잠깐 채점을 하고 가자. 그래 앞뒤에 65쪽이야. 65쪽. 1번에 X2는 무극성 공유결합. 다시 X2는 무극성 공유결합. 인 무극성 분자. 다시 무극성 공유결합. 그것만 답을 하면 되는데 무극성 공유결합이 무극성 분자인 거고, 자 B는 자 오른쪽에 XY는 극성 공유결합을 한 극성 분자야. X와 Y, XY를 봤더니 전기음성도는 Y쪽이 마이너스를 띈 것으로 보아 X보다 Y가 전기음성도가 크다. X보다
y가 전기 음성도가 크다. 자, 3번에 쌍극자 모멘트를 비교하자고 했는데 왼쪽 건 0이니까 오른쪽 건 있고 무조건 쌍극자 모멘트는 양수고 그러니까 x2보다 y2, xy가 더 크다. 자, 4번에 디귿 가는 디귿 나는 기억 가는 디귿 나는 기억.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주기율표가 여기 있는데 최소한 2주기의 전기 음성도 정도는 외우고 있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했지. 17주기 전체적으로 다 강한데 전기 음성도는 분자 간의 극성의 정도를 유무를 판단하는데 아주 그냥 알면 알수록 편리한 자료니까 2주기에 있는 전기 음성도를 조금 왜 어렵지 않으니까 외워가지고 있자. 헬륨, 네온, 아르곤은 아예 결합을 만들지 않으니까 버려도 되고 전기 음성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폴림이 얘기한 플로린 4.0이라고 얘기했지. 상대적 값이 얘 4.0 그러면 얼마씩 줄여나가면 된다고? 마이너스 0.5씩 2주기는 끝까지 다 줄여나가면 된다고. 리튬이 그래서 1.0이야 이런 정도까지는 이해하고 있죠. 얘는 기준이니까 4.0은 외우고 있지. 상대적 자바단계 공유전자쌍의 자바단계의 세기의 척도니까 4.0이야. 0.5씩 줄여나갈 거야. 그리고 하나만 더 외우자. 4.0의 수소가 얼마라고? 2.1 이렇게 얘기하자고. 그래서 거기에 몇 개의 전기 음성도를 적어주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사줄 수 있도록 하자. 자, 5번에 극성 공유 결합을 한 건 기억나니? 아니야, 영민은 기억이 날 리가 없는데 시간에 거의 저번 시간에 거의 근래에 그냥 결합을 우리가 크게 극성 유무를 가지고 따질 때 먼저 물어보면 니네 꼭 이렇게 대답하라고. 극성 공유 결합과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어요. 다시 뭘 대답하라고? 결합을 대답하라고. 구별하라고. 막 섞어서 기억하니까 헷갈리는 건데 결합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얘기하라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분자인지는 그 다음에 얘기하자고. 다시 무슨 분자인지는 그 다음에 얘기하자고. 저걸 얘기할 수 있어야 헷갈리잖아. 처음에 무슨 공유결합이야? 다시 무슨 공유결합인지를 결정하는 건 여기 특히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애들끼리만 결합한 걸 우리는 무조건 무극성 공유결합이라 할 거야. 같은 애들끼리만 결합한 거. 왜? 잡아당기는 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을 거니까 얘네들은 어느 한쪽으로 끌려가지 않을 거거든. 같은 애들, 같은 원자가 결합하면.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얘기해 줬었냐면 이런 거 우리가 맨날 H2 다음에 뭐 나와야 된다고? 자누야, H2 다음에 누구? 아 그래, O2. 걔 확신을 가지게 자주 반복하는 O2 다음에 뭐? N2. 왜 이런 순서를 정했어?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그렇지? 그 다음에 F2. 자, 아까 여기 17쪽에 있는 애들 전부 다 F2, BR2, I2. 자, 하나 빼먹었다. 뭐 이런 애들. 같은 애들끼리만 결합하면 무극성 공결합. 다시. 무극성. 무슨 결합? 공유결합. 공유결합을 먼저 얘기하고 어떤 분자인지 그 다음에 얘기하자고. 극성 공유결합은 어떤 모양이거나 이탄의 다른 원자끼리 결합되면 다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그런데 극성 공유결합 중에 뭘 따져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따져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되면 얘는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다. 전체 알자임이 0이 되어지는 무극성 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면 극성 공유 결합을 한 녀석이지만 그렇지만 극성 공유 결합을 한 녀석이지만 뭐가 존재할 수 있다? 무극성 분자가 존재할 수 있다.
극성 공유결합을 한 건 다 그냥 무조건 쌍쌍 모멘트 0이 아니어서 극성 분자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구조가 0이 되어지는 특별한 모양의 애들이 몇 개 있었지? 기억나는 거?